유대감이 생겨 그 제품에 친화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종의 하나의 프로모션을 하루를 해서 10일간 지속력을 1년 내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ROI를 이번에 IBM에서 분석을 해서 약 Return of Investment를 250%까지 정형화시켰다는 그 툴이 이번에 IBM에서 나왔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정도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통찰력이나 직관력을 이용을 해서 수집한 정보를 정형화하여서 다시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되팔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 현 시대의 기업들에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소셜 마케팅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성과 어떤 것이든 간에 실시간적으로 확산하는 구조가 마찬가지죠. 확산성이 있고요. 관계성, 소셜의 S는 소셜이지만 N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관계죠.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생성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기업들도 하나의 유저가 되어 일반 유저들과 같은 레벨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데이터를 재가공을 해서 다시 제품 파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세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툴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간단하게 제가 5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는 사실 현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NS 사이트를 탈피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이트에 소셜 네트워크를 삽입한 이유는 지금 말하는 모바일 컨버전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예상하고 만든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패러다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을 잡아 재가공을 해서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 SNS가 지금과 같은 빅브라더, 굉장히 큰 회사가 된 이면에는 라이크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라이크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라이크는 하나의 클릭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네 클라우드에 하나의 라이크들이 모여 빅데이터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이크를 필두로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커넥트, 페이스북 소셜 커넥트, 플러그인,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내다내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내 친구를 맺고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됩니다. 그죠? 돈이 안 되는데 이것들이 무슨 돈이 되겠느냐. 자, 빅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하여서 내놓은 것이 광고 플랫폼입니다. 광고 플랫폼은 구글에도 있고 야후에도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뭐 어떤 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마케팅들이 있지만 그 근간에는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에 돈을 더 내게 되면 광고가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방식뿐이 쓰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페이스북을 열었을 때 나오는 광고들의 타겟팅이 예전과 같이 컨텐츠에 현대가 들어가 있으면 현대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클로즈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광고들을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되게
10명이 현대의 광고를 클릭을 하여 돈을 지불을 하였다면, 그러니까 광고주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 경험들을 이용을 해서 이 광고를 좀 더 프리사이즈하게 만든 다음에 100에서 50까지 끌어올린 거죠. 50억까지.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약간의 그 주식이 다운되는 이유는 페이스북 인터페이스 자체가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저들이 웹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괴리감일 뿐이지 언젠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새는 페이스북 광고 안에 이제는 여기에 자기 친구들이 몇 명이 봤다라는 그 SNA, Social Network Analytics라고 해서 어널리시스를 제공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네 친구 중에 3명이 봤어. 이런 것까지 써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이 생태계를 또 다른 누군가 피터레스트, 포스퀘어, 패스, 엄청나게 많은 파생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에서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기사들에서 나온 것 중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팬데믹은 마찬가지로 친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오픈형이고, 싸이월드는 굉장히 팬성형의 SNS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저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세지도 이러한 경우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업 모델이 바로 소셜 공감 댓글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댓글 서비스라는 것은 디스커스 라이파이어, 여기 한국과에는 라이브리나 티토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댓글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 라이크를 달았듯이 일반 미디어 업체, 웹에 있는 미디어 업체에 기사나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을 때 이 밑에 댓글을 다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이면에는 아까 페이스북과 같은 똑같은 그런 작용과 그 반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댓글 플랫폼은 라이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댓글을 달게 되면 이 댓글이 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좋아요를 달게 되면 이 댓글이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른 방향으로 또 확산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댓글에 댓글을 달면 이 콘텐츠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소세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 방향이죠.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라이브 리락 스토어가 굉장히 유명하고 동아일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보면은 이렇게 파워드 바이 라이브리라고 해가지고 댓글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댓글을 쓰는 그냥 간단한 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런 데이터 마이닝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이 소셜 댓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 파급력이 있는 것이 여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심지어는 올해 5월에 뉴욕타임스를 넘은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런 사이트, 뉴스 사이트가 성공 비결이 바로 소셜 댓글이라는 이런 글들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사에서 나오는 실명제의 글은 아니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악성 댓글과 스팸 댓글 정도의 수준은 감소가 될 수 있고 유저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조선일보에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소세지와 같은 그런 SNS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받아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 형태의 그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아니라 지금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웹사이트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에 저희 소세지 로고가 들어있는 공감, 비공감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플러그인인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기사나 어떤 콘텐츠를 읽고 난 이 기사에 비공감이야, 난 이 기사에 공감을 해 하고 눌렀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저희 소세지 사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와 동기화가 되어 1점이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글을 또 라이브 리플라이라는 그 제품으로 글을 달게 되면 이쪽에 글이 동기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감 댓글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그 공감, 비공감은 아까 조그만 그 페이스북 라이크와 같은 그 위젯 버튼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브리라든지 아니면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이게 언론사의 기사 영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그 툴이 제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SNS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이 가능하지만 여기 소세지에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클릭이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댓글을 쓰게 되고요. 이것들은 또 소세지로 확산이 되어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글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쓰이게 된 것이 또다시 소세지 사이트를 통해서 페이스북, 트위터와 연동이 돼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기능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다 끝냈고 이제 마케팅 단계에서 지금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품 홍보용 사이트라든지 프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라임 경제라는 그런 언론사에 다음 주부터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그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오른쪽에 그 컬럼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의 소셜 댓글 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사의 내용을 또 다시 토론을 소세지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은 이게 기존의 소셜 댓글 서비스입니다. 이게 라이브일 건데요. 이렇게 달리면 글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만 한 방향으로 달 수 있는데, 저희는 공감, 비공감이라는 특수한 양쪽의 그 컬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화 형식으로 공감 쪽은 왼쪽, 비공감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리게 되어서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는, 트윗과 연동이 되는 그런 예제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글들이 소세지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소세지를 들어온 유저들이 또 다시 여기서 글을 쓴다면 다시 이쪽으로 연동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연동이 된다는 그런 그 예제들을 저희가 좀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소셜 관계도를 그린 것인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셜을 지향하는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소셜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1에서 100 확산성을 1에서 100으로 나눈 것이고요. 정보량, 그러니까 재미와 정보, 소셜적인 그것을 1에서 100으로 나눈 것입니다. 확산성이라는 것을 1에서 100에서 예를 들어 조금 뭐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100으로 본다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트위터죠. 트위터는 확산성으로 치면 100입니다. 하지만 재미와 정보는 뭐 페이스북만큼 없습니다.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런 재미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트위터는 100의 확산성을 갖고 있지만 재미는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트위터를 이쪽에 갖다 놨고요. 반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보량, 엄청나게 많은 툴을 사용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의 수준에 와 있지만 확산성은 트위터보다는 떨어집니다. 트위터로 누가 뭐 중계를 하고 그러지 페이스북은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은 이 위치에 뒀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여기 저기 있고요. 사실 이것들